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 외품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의약 외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약사법 2조에 근거해서 의약 외품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의약 외품에는 가군, 나군, 다군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군에 있어서는 이학사, 공학사의 관리자를 두면 되고, 가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약사의 관리자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그동안 의약 외품에 대해서 허가를 낸 실적을 보면은 마스크는 우리나라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생리대, 생리커, 치약, 반창고, 팬티형 생리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허가를 냈습니다. 의약 외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OEM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약 외품은 OEM 생산이 안 되고 반드시 수입업과 제조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OEM을 생산하는 경우는 뭐냐, 우리 회사가 의약 외품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A 회사인데 우리는 그 생산 캐파가 100인데 많은 주문량이 도래해서 한 200, 300 이상의 그 생산량을 만들어야지만 유통이 가능한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조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족분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B라는 회사에 더 추가해야 될 양만큼 OEM을 맡기는 경우만 OEM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조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OEM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은 반드시 수입업 내지는 제조업 등록과 함께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했을 때만이 그 제품이 허가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법에 근거하고 심사받고 허가받는 절차는 의약 외품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거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의약 외품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약 외품은 모든 것이 완제품이 있고 원료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완제품에 대해서도 별도 시험을 해서 완제 기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완제 기시에 따라서 시험을 해야 되고, 원료인 경우도 원료 기시에 의해서 시험한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완제품의 구성 성분이 5가지다. 그러면 5가지 원료에 대해서도 다 원료 시험에 대한 성적서와 원료 시험 각각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완제품, 원료로 구성된 완제품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조 방법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세세하게 1차 공정, 2차 공정, 3차 공정, 포장 단계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의약 외품 허가를 할 때 의약 외품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생리대였습니다. 생리대 허가 받았으면은 의약 외품 다 마스터한 거 아니야? 모든 제품 다 나 의약 외품 허가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의약 외품 하나하나가 별도의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각이 그 절차와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것 중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생리대, 생리컵, 또 팬티형 생리대, 치약, 반창고,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치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약은 표준 제조 기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성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약에 해당되는 주성분인 불소, 이 성분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해서 그 총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총량에 대한 것을 원료 기시를 작성을 할 때는 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시험 방법이나 공정에 있어서 근거는 우리나라의 의약 외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도용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은 USP, 일본은 JP, 영국은 BP,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전 세계에도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기준 및 시험 방법 이외에 해외의 기준 및 시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작성 항목을 보면은 성상 어떻게 생겼느냐, 확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pH는 어떻게 하고 질량은 어떻게 되고 함량 시험은 어떻게 되고 여기 첨가제는 뭐뭐가 들어있는지 첨가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손소독제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 손소독 티슈 이런 거는 함량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함량 시험에 있어서 에탄올인 경우는 그래도 양이 많아서 괜찮은데 소량을 넣는 그 경우에는 정말 미세양의 차이로 인해서 함량 시험을 아주 반복적으로 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근거한 함량이 반드시 나와야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첨가제들을 넣게 됐는데 첨가제 역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고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 방부제는 이제 제가 이미 했던 제품 중에서는 치약이 적용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향산 나트륨,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칠, 파라옥시 안식향산 프로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부제인데, 이 방부제의 비율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비율에 의해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부제 규격을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으로서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넣어야 되고 제조 방법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MSDS, 또 GMP, 또 COA에 대한 명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서 시험 성적서와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완제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원료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첨가제도 필요하면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조 방법에는 모든 단계에 대한 세세한 설명, 그 제조 방법만 봐도 어떤 사람이라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명시하고, 포장재도 뭐로 포장을 하고 포장재의 구성 성분은 뭔지도 명시해야 되는 등 굉장히 까다롭고 화학적 실력이 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의약 외품은 허가받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사가 이 업무를 하기보다는 컨설팅 회사들이 의약 외품 허가 업무들을 해왔는데, 이민경 행정사가 2017년에 행정사가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식약청 업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신문방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밟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제품의 허가를 하면서 굉장히 전문가로 정평이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의약외품? 그거는 이민경 행정사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의약외품 허가를 성공시키는 과정에는 저에게 직접 의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의약외품은 이민경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허가를 낸 사례도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의약외품 허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그 사이 10년 가까이 노하우가 제가 스스로 허가를 내는 능력도 개발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맺어진 인맥, 식약청 출신
식약청 출신 전문가도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또 시험연구소의 연구원도 네트워킹이 돼서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약 외품 허가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 외품 허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충실히 상담하고 제가 갖고 있는 막강 네트워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허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